미국 식당에서 나온 영수증이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미국의 동네 식당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식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 포장 음식에 코로나19 할증료를 청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육류 공급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자 동네 식당 주인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인데, 미국 사회에서 무엇이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이며 미국 사람들은 이에 대해 대부분 화를 내고 있다는데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와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떤 위기를 맞게 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소동인 것 같지만 이면에는 미국에 발생할 엄청난 일과 한국까지 휘말리게 되는 국면까지 존재합니다. 우선 14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에서는 최근 음식값에 5%의 코로나19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식당과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미주리주 웨스트 플레인의 키코 스테이크 하우스는 이번 주부터 식자재 원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할증료를 손님에게 청구했습니다. 실제 미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식료품 물가는 2.6% 상승했습니다. 한 달 상승률로는 46년 만에 최대치였다는데요. 계란은 16% 급등했고 가금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빵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키코 스테이크하우스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고기와 돼지고기, 해산물과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모든 메뉴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원재료 수급 사정이 나아지면 추가 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식당은 영업을 근근히 유지하고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선 코로나19 할증료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이 식사했던 식당의 영수증을 SNS로 공유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되묻는 모습입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원가를 무리하게 정가시키고 있다고 글을 올리며 직접 식당에 전화해서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영수증의 추가 차지 소동 같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실업자들이 늘어서 그들이 쓸 돈이 없고 작은 금액에도 예민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 문제가 수면에 떠오르는 모습이 연출된 것으로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을 맞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실업률은 급격하게 치솟아 미국의 가장 큰 경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실업률을 연내 25%까지 치솟을 걸로 예측했는데 미국은 현재도 대공황 이후 최고 실업률이라는 1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25%까지 가면 미국 경제는 대공황 실업률 때와 유사한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업률에서의 많은 숫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의 비정규직 고용자들로 지출할 돈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 구조상 대부분은 렌트비를 내고 있고 노동으로 받는 주급 등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급격한 실업률은 대부분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수중에 쓸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고 나눠줍니다만 렌트비를 내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당의 부가 차지는 대부분의 실업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빠른 경제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연구소의 파우치 소장이 지금 시점에 봉쇄를 풀면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지만 당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는 문제가 생겨 렌트비나 모기지를 지불하지 못하고 그것이 연체가 될 수 있으며 그런 흐름이 전반적인 은행 부실 혹은 금융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 주지사들은 머리를 싸매며 경제 주체의 오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은 갈수록 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점점 소비를 줄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렌트비와 음식 외에는 전혀 돈을 쓰려고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나옵니다. 미국 인구의 15%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수적 생존 외에는 모든 소비를 끊어버리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전 산업 분야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와 생존과 상관없는 여행이나 문화 등 비관련 분야들부터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는 모습도 예측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이에 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봉쇄도 하지 않고 자국의 경제를 나름대로 꾸려가며 경제 성장률도 타국에 비해 훌륭하게 선방해냈지만 무역과 수출이 중요한 경제 구조에서는 주요 무역국들이 침체를 겪게 되면 반드시 타격은 따라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번 일로 인해서 자국의 산업을 급격하게 리턴시키는 리쇼어링을 추진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마저 한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급제로 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15일에 TSMC는 미 애리조나의 반도체 5나노미터 공정을 담당하는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미국이 자국무역을 보호하며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 멀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있어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인데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조차도 팬데믹도 그렇고 결국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체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글로벌 가치사슬 고리 약화와 세계 무역 둔화가 가속화될 것을 예상하여 신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이 차단되며 무역이 둔화된 이 시점에 한국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본이 한일 경제 갈등으로 큰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살 길을 찾겠다고 비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었다고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에서 오늘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C19 사태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더 깊은 꿍꿍이 속이 있다고 합니다. C19 사태 이후의 세계 경제에 대해 많은 분석이 뒤따르고 있는데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 지위는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중국에서의 부품 공급이 중국의 마음대로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를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C19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의 의미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철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두르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전면전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레리 커들로는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 100%를 지원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일본도 2,435억엔 약 2조 7,700억 원을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의 철수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할당해 놓았습니다. 2,200억엔은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에 지원하고 나머지 235억엔은 동남아 등으로 이전할 때에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4월 30일 일본이 2,200억엔을 생산 거점을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이 되어서 제품, 부품, 소재 공급망이 두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의 생산 거점을 새로 구축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중국에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캐논 등 일본 기업들에게 철수를 계획하고 있냐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 기업들은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철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반발과 기업들의 비협조로 일본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정부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대형 비밀 프로젝트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11일 다이아몬드 온라인의 특종 보도에 의하면 국내 반도체 주력 기업의 부재로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의 생산 개발 거점을 일본에 유치하는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인텔과 대만의 TSMC입니다. 해외에 강한 반도체 기업의 최첨단 기업을 일본에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부품과 장비를 납품하도록 하자는 것이 원대한 비밀 프로젝트인 거죠. 이 결정은 C19 사태 이전에 이미 극비리에 추진되었는데 그 이유가 일본이 일으킨 한국과의 경제전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대상으로 선정한 특정 세계 품목이 한국과 삼성전자에 위협이 되지 않고 도리어 일본 기업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한국의 부품 개발과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에 처해버린 것을 보면서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제일의 반도체 메이커를 다수 가지고 있었던 일본은 삼성전자 등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으며 현재는 부품 소재 장비 업체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그동안 한국과 중국, 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면서 강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완제품 메이커들에게 끌려가는 것은 결코 강점이 지속될 수가 없으며 이번 C19 사태처럼 일본의 부품 소재 기업들은 중국의 단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한일 경제 갈등이 도리어 일본 기업의 위기로 이어졌고 일본 기업들이 도리어 중국이나 한국에 새로 공장을 건설하면서 납품을 구걸하는 모습을 본 거죠. 이 모든 것이 일본에 미국의 인텔이나 대만의 TSMC와 같은 반도체 메이커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초극비 비밀 울트라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일본의 특종 기사로 알려진 지금도 그게 울트라 슈퍼 비밀 프로젝트구나 하는 정도지 별 감흥이 없네요. 정말 북쥐고 장구친다고 하더니 자신들이 일으킨 경제전쟁에서 몰랐는데 큰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우스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일본과 지금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내에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100%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나라인데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중요한 기술의 원천인 반도체 공장이 아시아권에서 생산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프로세서 공장을 건설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칩 공장은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며 국내로 회귀하기를 원하는 미국 국민들과 기업들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이 미국의 인텔과 애플이라는 것입니다. 애플은 트럼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중국에서의 철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텔은 트럼프의 계획에 따라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텔을 사이에 두고 아베가 이기냐 트럼프가 이기냐 싸움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아베가 도대체 무슨 작전이 있어서 인텔과 TSMC를 국내 유치하겠다는지 모르겠지만 헛물을 켜도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어놓고는 이제는 무슨 비밀 프로젝트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습네요.